절대 사야만 하는 지역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절대 사야 되는 지역, 네, 어디요? 부산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부산에 제가 주로 말씀드린 지가 어디예요? 네, 자, 부산 강의 때 해운대 좌동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해운대 좌동의 대장 아파트 어딥니까? 좌동의 대장 아파트는 네, KCC예요. 여기. 네, KCC가 비싸요. 네, 32평 8억 8,500. 네, 1월달에 네, 이렇게 계약이 되었고요. 그리고 해운대는요, 장산역 동쪽과 서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들이 쭉 있고요. 용적률과 세대당 평균 대지 면적을 구하면 여기서 투자할 아파트는 우리가 딱딱딱딱 네, 추릴 수 있다고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습니다. 결론을 제가 이렇게 부산에 대해서 지어드렸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공개 방송 때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현재 해운대 벽산 1차 같은 경우는요, 24평이 어떻습니까? 고점 5억 8,800까지 찍었다고요. 네, 이렇게 한 36% 하락을 했다가 그리고 소폭 상승했다가 다시 꺾입니다. 네. 자, 6월달부터 네, 쭉 꺾이고 다시 10% 정도 하락을 한 상태예요. 네. 이때 5억 6천, 6억 천 이렇게까지 거래가 있었고요. 11년도에 2억에 네, 이분은 매수하셨는데 4억이 올랐어요. 6억 천에 최고점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백삼동이에요. 자, 아무튼 벽산 1차가 이렇고요. 그리고 해운대 화목타운, 네, 화목타운 또 22평을 보면은 5억 6천까지 찍었다고요. 네, 이렇게 툭 하락을 합니다. 28%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해운대 대우 2차, 네, 두산 2부 이런 거 보시면은 반등이 미약하죠. 반등은 미약합니다. 쭉 다시 빠지는 게 보이고요. 이런 게 왜 그럴까요? 자, 부산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부산이 하락하는데 배경은요, 뭐 입주 물량도 있을 거고요. 네, 부산이 전반적으로 네, 덜 빠졌다 이런 것도 있고요. 덜 빠진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부산이 전세가 약하다. 네, 전세가 빠져버리니까 실거주 수요가 일단 약하잖아요. 네,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좀 약하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금액이 지금 방어를 하지 못하고 더 빠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과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서울 부동산과 비슷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왜? 서울은 외지 투자 세력도 엄청나게 접근했던 거예요. 근데 부산은요, 외지 투자 세력도 마찬가지 서울과 같이 접근을 했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가장 단점이 뭐예요? 네, 외투 세력이 빠지니까 실제 거주 수요들이 뒷받침을 하지 못하죠. 네,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전세 비용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꺾였다. 지금 또 부산이 상황이 좋지 않다. 그리고 에코델타시티, 네, 이제 3월이면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네. 전세 수요가 제법 되면요, 네, 그러면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전세 수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 폭락, 전세가도 훅 꺾이고, 네, 보세요. 전세가 30% 이상 빠지고 올라가기 힘들다. 지금 전세가는 언제나 비슷합니까? 네, 3년 11개월 전, 네, 2020년도 그리고 2019년도 하고 약간 비슷해요. 네, 그게 뭐다? 부산은 외지 투자 세력들에 의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난 네,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울산 같은 경우 약간 차이가 있죠. 울산은 소득이 되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다. 그리고 실거주 수요가 뭔가 지불하려는 그런 능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도 많았고,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가볍다. 네. 부산보다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반등의 수요도 가볍고요. 네. 대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구는요, 입주 물량 워낙 많기 때문에 힘들죠. 그런데 국지적인 아파트는요, 네, 반등장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임순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코리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산은 여기서 네, 마무리하고요. 자, 간만동 있잖아요. 간만동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요거 제가 비싸다, 재개발하지 말고 재건축하세요 라고 했다 해가지고 재개발 투자 10년 하신 분께서 네, 아리랑 본드님인가 뭐 계속 악플을 좀 하시는데, 네, 저한테 니는 재개발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마라,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재개발 말고 재건축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미 재건축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아시죠? 재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네, 그 재개발에 자금을 투입을 해서 그 재개발이 올라버리면요, 갭이 크기 때문에 내가 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간만동에 집어넣을 자금이면요, 해운대 자동에 집어넣습니다.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잘 팔기 위한 매물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을 제발 곡해하지 말고 엉뚱하게 댓글 좀 달지 마세요. 영상 좀 제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라이브 전체 영상 좀 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냥 본인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러면 병나요. 네, 재개발 투자 10년 하셨으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저보다 빠삭하시겠죠. 근데 사이클을 잃는 거는요, 네,
본인이 10년 동안 하셨지만 10년 동안 사이클 계속 상승만 탔습니까? 익절했어요? 아니잖아요. 네. 그게 뭐다? 내가 알고 있는 투자 방법이 정답이 아니란 겁니다. 네. 항상 남이 무엇을 말하는지는요, 그 말을 하는 걸 쭉 한번 지켜보시고 들어보시고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보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보셔야지. 자꾸 본인하고 다른 생각한다 해가지고 그게 틀렸다 이렇게 하면 골 때립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부산은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자, 대구 가볼게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대구의 반등장이 화끈했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요. 대신 센트럴자의 반등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7억 3천까지 상승했다고요. 자, 40% 하락을 했었고요. 40% 하락을 해서 4억 3천까지 떨어졌었는데 30% 상승을 합니다. 현재 5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자, 보세요. 12월달에 5억 2,800, 12월에 5억 2천, 11월달에 5억 5천 이렇게 순식간에 1억이 상승하게 됩니다. 네. 전세는 어때요? 전세는 서서히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는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란 거예요. 자, W역세권이죠. W역세권에다가 도보로 방울당역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버스 타면 금방이겠죠. 버스 타면 금방이고, 그리고 여기서 뭐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고요. 네, 그리고 청라 힐스자이가 2월 달에 입주를 시작을 하면서 여기가 전국적으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진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 보세요. 분명히 9억 5천은 찍었지만요. 네, 하락을 많이 안 했다. 생각보다. 하락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청라 힐스자이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했다. 그만큼 대구의 열기가 여러분 추후에 불을 지피면 더욱더 활활 타오를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이런 지역들도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를 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으면 뭡니까? 싼 걸 사야겠죠. 네, 싼 걸 사야 돼요. 자, 신안 뉴타운 저는 북쪽과 남쪽에 있는데, 자, 동대구역 남쪽은요. 네, 뭐가 있습니까? 자, 동대구역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이버 지도로 볼게요. 동대구역 북쪽은 주거지역입니다. 이제 주거 밀집 지역으로 거듭날 곳이에요. 여기서 도보로 신세계 백화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신안 보성타운 1차, 그리고 아실로 잠깐 보면은, 자, 추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거 한번 보자고요. 자, 해링턴 플레이스도 재개발이고요. 네, 해머런 스퀘어도 재개발, 센터 화성파크 드림 다 재개발입니다. 그 중에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것은요, 신암 1, 네, 여기 하늘채, 신암 4, 네, 여기 시공사 선정했고요. 그리고, 네, 여기 정비 예정구역, 이렇게 되었고요. 네. 자, 여기가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무리가 되면요. 그리고 보성 1차, 마무리가 되면, 이 일대는요, 청라 언덕역만큼 살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왜? 과거에 해운대 센텀 더샵 보세요. 어땠습니까? 거기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었어요. 꼭 그렇지만 않았던 거예요. 신세계 백화점 들어서고 온갖 빌딩, 호화로운 건물들 들어서고 트럼프 월드 같은 상징적인 것, 마린시티 같은 상징적인 것들 들어서니까 해운대라는 지역이 전반적으로 화끈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센텀 더샵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거예요. 불과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4억대가 지금은 10억대입니다. 그 10억대 거래가 안 돼요. 다시 지금 8억 초반까지 떨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북쪽은 괜찮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남쪽은 제가 늘 우려하다시피, 네, 이쪽엔 모텔촌 어마어마해요. 모텔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저는 투자를 할 거면 더샵 디어일로 하지 않습니다. 동대구 비싸동은 이것도 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저한테 맞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 대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대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절대로 달성군과 북군하지 마세요. 확장 가능성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영님, 네, 여기미 5년 후 생각하고 있어요. 싸고 교통 좋은 거, 공기 좋은 거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메일 주신 그분이 맞나요? 네오미님 맞나요? 그것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죠. 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할게요. 울산 대해서 이야기 잠깐 할게요. 또 부산 이야기 했으니까요. 자, 울산. 자, 울산의 대장아파트 여기에 문수로 아이파크. 네, 보시면은 11억까지 올라갔다가 한 20%, 25, 30% 정도 하락을 했고요. 8억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9억대도 거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9억에도 반등이 있었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네, 9억대 올라왔습니다. 근데 문수로 아르티스 이게 최고층이 이것저것 다 합쳐 10억이에요. 네, 그리고 문수로 대공호 앱들, 이것도 금액이 저가가 상당히 높고요. 롯데캐스 킹덤 이거 원래 대장 아파트고, 그리고 문수 롯데캐스 그랑파르크 이거 주목을 하라 했었죠, 제가. 자, 푸르츠 어반피스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고, 네. 자, 지금 아니에요. 자, 그리고, 과거에 부대장, 울산 대연더샵, 네. 반등 보세요. 투자자가 엄청나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과거에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9억 4천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9억 4천이 34% 하락을 했다고요. 지금은 6억까지 떨어졌다가, 네. 30% 상승해서 지금 8억 500까지 올라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자, 어마어마해요.
자, 이런데 이걸 사면 되겠습니까? 사면 될까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로의 가치는 좀 덜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네,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의 그 문수 아르티스 호부장입니다. 네, 호부장이고 이게 이제 10억대를 찍는다는 거예요. 울산은 8월 4타입이 이제 메이저 입지 1급지가 이제 10억을 찍는다는 거예요. 네, 메이저 입지가 10억을 찍는다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 있겠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급지가 이제 등수가 확실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1급지면 10억, 2등이면 8억 5천 이렇게 되겠죠. 3등이면요 뭐 7억 5천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울산에 실거주를 한다면요 올해 반드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반드시 매수하는 게 좋아요. 혹시나 저는 지금 한 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매수할 여력이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 네, B08 재개발 네, 청약을 꼭 넣으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중구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부산, 울산, 대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하나만 더 갈게요. 청주는 어제도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대전을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대전 여기 있습니다. 대전의 대전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자,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예요. 크로바 아파트 36평을 볼까요? 보시면 최근에 12월 16일 제 생일 때 12억 5천에 거래가 됩니다. 12억 5천 거래되고요. 이분께서 2010년도에 4억 5천을 매수를 하셨고요. 네, 23년 12월 달에 8억 정도를 벌어요. 8억 정도. 여러분, 부동산 투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대장 아파트를 사서 묵혀둘 수 있는데 이거는 저는 기회비용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비용 상실을 생각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만약에 종상향시켜준다. 현재 크로바 아파트가 지금 주소가 어떻게 되죠? 둔산동 1509죠. 토지 이은 가서 아마 3종 일반 주거지 같은데요. 대전에 서버 교체 작업한대요. 네, 그래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크로바 아파트가 지금 이렇고요. 이제 크로바 아파트 다음으로 또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둔자예요. 둔자가 지금 보세요. 34평 분양가가 7억이잖아요. 6억 9,900, 6억 6,500, 6억 8,900. 너무 저렴합니다. 너무 저렴해요.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요. 피가 한 장은 붙을 것 같아요. 초피가 한 장은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켜보시면서 네,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발 피가 안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가 붙지 말고 24, 25 대전에 입주 물량 많기 때문에 제발 피가 붙지 않는다면 네,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둔자를 살까요? 둔산 러시아 엘리프를 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당연히 둔자가 훨씬 더 낫다 생각해요.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금액대는 그 옆에 목동, 네, 목동 더샵 리슈빌 20년 6월달 입주를 했고요. 이제 좀 있으면 2년이 되는 건데 만 2년 비과세 구간이 나오죠. 자, 대전 해머러 더 센트럴 아파트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 이렇게 절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이 되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매수하는 것도 네, 나쁘지가 않습니다. 영님 맞나요? 네, 네이어미님 맞네요. 네, 초피 한 장, 네, 무슨 뜻일까요? 네, 초피 한 장은 1억이란 말입니다.